예, 그, 이 전 영상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오늘 안에 2011년도 이제 무대술 전문인 21회 차 시험 풀이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어, 사실은 이게 뭐 내일이나 모레 해도 되는데, 내일이 제가 쉬는 날이다 보니까 할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런 일 같은 거를 집으로 안 갖고 오려고 했는데 갖고 오게 됐네요. 그래서 또 그리고 어저께 그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후다닥 끝내야지. 예, 편한 것도 있고 저희 이제 동아리 애들도 계속 이제 문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빨리 올려놔야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쨌건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거지만, 어, 이 영상은 저희 이제 동아리 교육용 영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그냥 단순하게 스터디 그룹에서 쓰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보시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 동아리의 주 목적, 이 영상을 만드는 주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스터디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뭐 다른 의도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올해 문제를 풀어봤는데 일단 그거예요. 약간 지금 현재 정정 기간이긴 할 거예요. 이번 주 정정 기간이긴 한데 저도 이제 틀린 거가 있어요. 저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것도 있는데 저는 순수하게 이 문제 풀이를 할 때 이 문제를 이 정답, 현재 지금 가안이긴 하지만 가안을 상태로 문제를 풀어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저 사람이 뭐지 유튜브 하는 저 사람이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뭐 이게 다른 식으로 풀이가 될 수 있어요라고 했어요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순수하게 자율검정위원회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답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 푸는 거는 그냥 틀렸다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 한참 이제 시험 문제 봤을 때 지금 바짝 정리를 해놔야지. 사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시험 문제 안 볼 거잖아요. 내년 다시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어떤 게 정답이네 어떤 게 아니네 논란의 거리가 있네 이런 거를 저를 통해서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에 엮이고 싶지도 않고 전 순수하게 가안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오류가 생겨서 정답이 바뀔지라도 그러면 그게 정답일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가안 나온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건 뭐지? 전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막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풀라고 하지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 문제는 뭐 그런 게 아예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공부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의외로 쉬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좀 꼬아서 약간 좀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았었던 반면 이번에 문제는 너무 정답이 뻔히 보이는 쉬운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공부를 조금 하긴 했지만 특별하게 음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외우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시험 문제 나오자마자 제가 풀어보니까 전공만 보면은 제가 40문제 중에 30문제 맞힌 것 같아요. 저도 틀린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정답이랑 좀 틀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30문제 맞은 것 같아요. 예, 같아요. 예. 그거 보면서 좀 쉽게 나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나와도 뭐 괜찮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하다. 뭐 난이도가 뭐 그래요. 뭐 수능 이런 것들이야 뭐 전문인들이 막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개인적으로 올해 시험 문제 좀 쉬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 어려운데 이러면은 재수없죠. 죄송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건 각설은 앞에 이제 그만두고요. 이제부터 문제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안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체크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댓글을 못 달게 하는구나. 우리 동아리 애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굳이 수정을 안 할지도 몰라요. 뭐 댓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제 모든 영상은 편집이 없습니다. 롱테이크로만 갑니다. 편집하는 거 귀찮아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1번 되나? 1번입니다. 1번 음의 성질이 아닌 것은 음의 성질은 음의 길이, 높낮이, 샘여림, 색이 있습니다. 선율은 2번 정답은 이제 2번인데 음의 길이나 높낮이가 음의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음고는 이제 음의 높이니까 음색이랑 샘여림은 맞는데 선율은 음악의 요소로 들어갑니다. 사실 음이나 음악이나 다 거기서 거기 같긴 한데 정확히 따지면 음의 요소 중에는 아닌 거죠. 선율은 음악의 요소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3요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2번. 디지털 오디오 레벨의 단위는 이거 옛날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dBFS. 이게 디지털 오디오의 레벨입니다. dBu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dBu, dBm, dBV, dBW 뭐 그쪽 부분은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무조건 두 번에 한 번은 꼭 무조건 나옵니다. dBu 같은 경우가 전압의 단위고요. dBm 같은 경우가 전력. 근데 dBW 같은 경우가 이제 고출력, 앰프 출력에 관한 뭐 그런 단위인데 dBFS 같은 경우가 디지털에 대한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3번. 음향의 물리적 특성 중 지향성에 관련된 거는 다이나믹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을 때 헤드를 잡지 말라고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헤드를 잡게 되면은 단일 지향성 마이크가 무지향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일 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노래를 했을 때 이게 앞에서 들어가는 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잘 안 들리게 해놨어요. 그것이 소리가 그렇게 단일 지향성을 했는데 여기를 막음으로써 이제 무지향성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소리가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제 회절해서 들어간 소리를 이제 위상반전 해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지향성을 바꾸는 게 이제 회절되는 소리의 위상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번 같은 경우의 문제가 그러니까 마이크 지향성에 관련돼서 관련이 있는 것 이제는 소리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회절에 관한 거가
그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향성이기 때문에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위상 반전을 통해서 지향성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거는 소리의 회절 특성에 관해서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예, 4번입니다. 고역 통과 필터의 컷 그 주파수는 몇 dB 감소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제 중에 보셔야 될 게 고역 통과 필터의 컷 오프,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거. 고역 통과 필터가 그 기준점이 되는 주파수는 원래 소리보다 몇 dB가 감소가 되는가? 이거는 고역 통과 필터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얘기했던 그 크로스오버 포인트랑도 그 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고역 통과 필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500Hz라고 했을 때 500Hz 전부터 깎이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기준점을 500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면 500 전부터 깎이게 돼서 500Hz쯤에 마이너스 3dB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크로스오버 포인트랑도 그 비슷한 건데 크로스오버 포인트도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합쳤을 때 그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dB 부분에서 합쳐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dB가 합쳐지면서 이제 0이 돼버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 컷 오프하는 뭐 주파수들은 뭐 다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준 주파수가 꺾였을 때 마이너스 3dB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것은 무대 음향 2 1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되고 예, 5번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의 음정을 맞추는 기준 악기로 사용되며 그 원초간의 윗끝에 겹리드를 지닌 목관 악기는 겹리드가 되게 얇고 이런 건데 정답은 오보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미션이란 영화에 이제 오보에가 나오는 게 있는데 처음에 그 나오는 음악인데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해서 그 오보에 악기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그래서 정답은 5번의 정답은 3번인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음향을 하면서 그 악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흔히 이제 그 5번, 1번 보시면 플룻 있지 않습니까? 플룻이 목관인지 금관인지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목관일까요? 금관일까요? 예. 플룻을 지금 배우지 않고 그냥 플룻을 보기만 하신 분들은 플룻을 보시면 이제 금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플룻 같은 경우는 이제 목관 악기입니다. 왜냐면은 플룻이 최초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나무를 만들었거든요. 플룻을. 그래서 플룻은 목관 악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최근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은에서 이제 금으로 갈 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오보의 악기를 처음에 이제 원주민들이 부러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딱 나무 이렇게 부러뜨리듯이 부러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이제 뭐 어쨌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악기 같은 걸 볼 때 이 악기가 금관인지 뭐 다른 거 타악인지 현악인지 현악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정리하시거나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인데 유튜브로 플룻은 플룻, 피콜로는 피콜로, 악기 중에 아쟁이면 아쟁 이렇게 검색해서 그 소리만 좀 들어보세요. 뭐 유튜브 보시면은 아쟁만 검색해도 아쟁에 대한 소리가 싹 나오고 해금 뭐 여러 가지 생전 처음 보는 악기들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 악기 소리들을 한 번씩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끔 가다가 시간 들 때 그냥 악기 같은 거 검색해서 그 악기로만 연주하는 똑같은 노래인데
첼로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음악도 악기 종류별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끔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음향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공연 같은 걸 할 때 그 악기 소리를 유튜브에 올라올 정도면은 그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같은 경우를 그렇게 약간 잡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 친구 중에 음악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튜브 요즘 정말 좋습니다. 뭐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악기 같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6번. 공연장 내에 인터컴 설치가 필요 없는 거죠. 인터컴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인터컴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터컴 같은 경우가 공연할 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딱 이제 헤드폰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대화하듯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준비됐어 이렇게 뭐 연출이 이야기할 때 그거를 이제 음향이나 조명이나 무대 쪽에서 듣고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소통하는 장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연장이나 인터컴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컴이 사실 비싸서 대신 무전기를 주로 쓰고 있긴 한데, 어찌다고 공연할 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대 기계나 조명이나 음향시설, 그 공연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 공간에는 인터컴이 필요한데, 소품 제작실 같은 경우는 급함을 요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인터컴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7번입니다. 600옴 임피던스를 사용하지 않는 음향 장비의 전압을 측정하는 공식은, 이거는 뭐 문제에 대해서 약간 정답을 찾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무대음향 2 책의 페이지 88페이지에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dBm 구하는 공식,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600옴 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쓰는 거고요. 4번이 이제 고출력 앰프를 측정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이제 1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사실은 가끔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좀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 시험을 보시고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하신 분한테는 좀, 제 주변에도 많죠. 제 제자들 중에서 지금 시험 본 다음에 연락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아무도는 아니구나. 합격한 애들은 연락을 해요. 감독님 저 합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없으면 이제 물어보기 미안하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시험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시험 많이 떨어져 봤다고. 시험 떨어지면 거의 한 1, 2주 정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안 좋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열심히 달려야죠. 예. 저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져 봤다고. 많이 떨어져 봤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을 좀 초반에 좀 합격을 했으면 제 연봉과 회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험을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하지만 기분을 이해합니다. 힘내십시오. 또 열심히 나아가 봐야겠죠. 예, 8번 문제 할게요. 교류 전압이 아닌 것은, 예, 3상 4선 다 떠나서 380V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는 220을 쓰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380을 씁니다. 예, 그런 경우 교류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DBO 이거 출력해서 교류고요. 3번 같은 경우가
마이크 파장에 관한 건데, 마이크 감도 파장 이런 건데, 마이크 신호는 이제 교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팬텀 파워, 이게 이제 정답이, 8번의 정답은 2번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컨덴서를 사용하신 분이면 아실 거예요. 컨덴서 마이크 중에 건전지가 들어가는 마이크들이 많아요. 예, 건전지가 안 들어가는 마이크도 있긴 한데, 건전지, 그 팬텀 파워 대신에 건전지 쓰는 그 컨덴서 마이크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DI 박스를 쓴 사람들은 DI 박스에 9V 건전지를,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있는 거 쓰는 거랑 내가 직접 그걸 만지고 설치하고 이거랑은 틀린 거죠.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저도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이 장비의 작동 원리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컨덴서 마이크나 DI 박스 같은 경우에 9V 건전지나 이제 일반 건전지들이 들어갑니다. 건전지는 직류죠. 그렇게 따지면은 정답 팬텀 파워 48V가 쉽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잠깐 다른 얘기인데,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책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음향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문제를 잘 맞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문제들이 많아서 그냥 합격한 거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합격이라기보다는 점수가 잘 나온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좀 더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면 합격하거나 성적이 잘 나오는 단계가 될 겁니다. 예, 기운 내시고요. 9번 문제 넘어갈게요. 믹싱 콘솔의 출력 단자가 아닌 것은, 예, 정답은 2번인데요. 그룹 아웃이나 억스 샌드나 다이렉트 아웃 같은 경우는 콘솔에서 소리가 나가는 거고요. 억스 리턴 같은 경우는 소리가 다시 반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인입니다. 저희 교육할 때 아날로그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날로그를 이해해야지 디지털을 이해하기 편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디지털 콘솔을 먼저 접하다 보니까 디지털 먼저 공부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음향 기기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작동 방법만 배우는 거예요. 이 다음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날로그를 하게 되면은 선과 선이 연결하는 걸 배우면, 저희는 그걸 많이 해요. 처음에 이제 훈련식으로 그 아날로그 콘솔이 어떻게 소리가 가고 와고를 모든 기능을 마스터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 수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A라는 콘솔을 익혔단 말이에요. 디지털 콘솔을. 근데 B라는 콘솔을 가면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새로운 콘솔을 가서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디지털 콘솔로만 처음에 익히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만난 게, 다른 콘솔로 갔을 때 매뉴얼이 없으니까 전혀 만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가끔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콘솔이 있다 하더라도 아날로그 콘솔을 기본적인 이론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9번은 당연히 아날로그 콘솔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틀렸다, 9번 문제가 틀렸다, 하은이 설마 틀리진 않았겠지? 한번 틀리진 않았을 거야. 하여간 9번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은 아날로그를 다시 가야 됩니다. 예. 어디 보자. 예, 9번은 그렇고요. 저기서 제일 쉬운 문제였어요 이번에. 예, 10번 문제. 그라운드 루프로 인해 60Hz 전원 주파수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는 무엇일까? 저기 허음이라고 그러죠. 이 노이즈가 어쨌건 소음이나 잡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3번 하울링은 아예 빼고요. 하울링은 전혀 다른 거고 뭐 버즈, 험, 히스가 있는데 사실 그냥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지 이걸로 이제 정확하게 저도 생각 안 했는데 그 소리가 좀 다 틀려요.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서 곰곰이 다시 들어보니까 예 틀려요. 그 버즈는 뚜 뭐 이런 소리고 험은 이제 쭉 전기 소리 특유의 전기 소리죠. 그게 그 험이고 히스는 시뭐 이런 약간 뭐 이런 약간 소리가 다 틀려요. 어쨌건 틀린데 어쨌건 이걸 뭐로 표현해야지 소리다 보니까 이게 소리다 보니까 소리 그 음향 장비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복합적으로 올 때도 있어요. 이게 험인가 버즈인가 하여간 이게 전기 때문인지 노후화 때문인지 뭐 낡아서 그런 건지 막 주파 고주파 때문인지 뭐 어찌됐건 잡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쨌건 험이고요. 예. 이거에 관한 거는 예. 그 페이지 95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번 문제는 그 전기로 일어나는 약간 징 이런 소리는 이제 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를 교회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막 움직일 때 나는 막 그런 잡음이 있어요. 예. 예, 11번입니다. 테크니컬 접지라기도 하며 음향 신호선의 쉴드선을 통한 접지는 접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호 접지, 하나는 세시 접지, 하나는 지표 접지. 지표 접지는 그 전기 관련된 그 접지고요. 그게 세시 접지 같은 경우는 기기 관련된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기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면은 CD 플레이어나 뭐 어떤 플레이어나 뭐 리버브나 어떤 장비를 보면은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요렇게 생긴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계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 같은 게 여기 딱 그 밑에 있어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전선을 해가지고 그 렉 청으로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은 그 철판 큰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접지를 하는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기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기기 관련돼서 접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셰시 접지라고 하고 그 케이블 같은 경우에 쉴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XLR 케이블의 쉴드 거기에 하는 이제 그 신호선에 하는 쉴드 접지를 이제 신호 접지라고 합니다. 여기 정답이네요. 신호선의 쉴드를 신호 접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1번의 정답은 그래서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4번 중성점 접지는 변압기에 중성 도체가 있대요. 거기에 사용하는 접지가 이제 중성점 접지라고 합니다. 예. 책에는 이제 3개만 나오죠. 신호 지표 세시 나오고요. 어쨌건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예, 12번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믹싱 콘솔의 원격 제어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 방법은 이거는 가장 요즘 핫한 X32 써보신 분들은 정답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이더넷이죠. 3번 이더넷입니다. 제가 인터넷 이건 약간 다른 건데 인터넷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인터넷선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인 인터넷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카테고리 그 케이블 보면은 거의 카테고리 뭐 캣6, 캣5 뭐 캣7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 모델명이 나오기도 하고 카테고리라고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선 뭐 UTP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UTP 인터넷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용어가 약간 여러 가지 용어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ADAT는 옵티컬 뭐 이런 좀 나중에 문제 나오긴 하겠지만 그 장치에 관련된 거, 그 변환 방식에 관한 거 어찌됐건
그 한 분야에서 연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코엑시얼 같은 경우는 뭐 RCA 난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 번씩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그 12번 정답은 그 이더넷을 통한 통신으로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USB는 보통 이제 그 뭐지 미싱 콘솔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생각을 해서 그 이제 레코딩 할 때 쓰죠. USB는 보통 그렇게 쓰고요. RS232는 제 옛날 영상에 보면 RS232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RS232는 옛날에 쓰던 그 제어 방식이, 그러니까 원격 제어 방식이긴 한데 옛날 장비예요. 옛날 장비에는 RS232 포트가 있어요. 그 RGB 포트가 세 줄인데 그 두 줄 포트짜리로 해가지고 있는 포트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요즘 컴퓨터에 옛날 컴퓨터에는 RS232 포트가 있어서 컴퓨터로 이제 조작 같은 거 할 때 썼습니다. RS232는 저희 동아리에서 조만간 그 디지털 관련된 거를 조만간 할 생각인데 그때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기에는 RS232에 꽂혀 있고 USB로 해서 컴퓨터랑 연동을 해가지고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데 디지털에서는 RS232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 방법이 이제 3번인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메인 콘솔이 이제 파이어 이게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지 그 제어를 통한 그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예, 13번입니다. 예, 13번이고요. 그 프론트 필 스피커와 이제 언더 발코니 스피커 같은 경우는 메인 스피커가 있는데 그 발코니 밑에는 스피커의 각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조 스피커 용도로 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연장에 사각지대에 저음은 잘 들어가요. 저음은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잘 들어가는데 고음 같은 경우가 이제 직진성이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그 스피커에 나가다가 발코니에 걸려서 발코니 안쪽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고음은 약간 사라지고 저음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해진 주파수를 보강하기 위해 쓰는 게 이제 그 프론트 핀이나 이제 언더 발코니 스피커를 그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로 맞지 않은 거죠. 메인 스피커에 부족한 저역대를 보강하는 게 아니라 고음 같은 경우가 부딪혀서 튕겨 나가버리니까 고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 발코니 스피커 보면은 큰 스피커 안 쓰잖아요. 작은 스피커 쓰잖아요. 작은 스피커란 얘기는 저음이 아니라 고음을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고음 정도만 내보내는데 이게 또 너무 세면 음상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작게 해서 음상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리를 받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13번 정답이 이제 1번입니다. 예. 예, 14번 문제입니다. 가수 노래의 치차름을 줄이기 위한 장비로 알맞지 않은 것은 치차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해 뭐 약간 좀 이런 뭐 약간 이런 뭐 약간 그런 소리인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저음은 아니에요. 예, 중고음 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역 통과 필터라는 거는 로우 컷이지 않습니까? 저역을 깎는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 맞는 거죠. DS나 피킹 이런 걸로 약간 깎을 수 있는데 어쨌건 2번은 절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깎으려고 하는 거는 중고역대인데 2번은 이제 고역 통과 필터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실습번의 정답은 그냥 2번입니다. 가끔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절대 아닌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찾는 게 정답을 맞추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번은 2번 이 정답이고요. 예, 15번입니다.
아날로그 믹싱 콘솔의 인서트 단자로 사용할 시그널 프로세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입니다. 이것도 아날로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날로그 장비를 직접 연결해 보셨으면은 리버브를 인서트로 연결해 보면은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리버브 개념을 다시 알아야 되는 게, 컴프레서나 그래픽 이퀄라이저나 노이즈 게이트는 그 소리 음질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이제 주력이 있는데, 리버브 같은 경우는 원음을 변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음은 그대로 있는데 잔향을 원음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브는 원음에다가 잔향을 합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 소리에다가, 그래서 억스로 소리를 내보내 가지고 리버브 기계를 보낸 다음에 억스 리턴이나 아니면 채널 인을 통해 가지고 리버브 잔향 소리만 더 받아서 잔향 소리를 그 원음에다가 약간 덮는 형식입니다. 근데 인서트를 걸어버리면 원음 자체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인서트로 리버브를 걸어서 소리의 변화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쓰지를 못하는 거죠. 뭐 노래를 부를 때 그런 거죠. 노래를 부를 때 물론 그게 잔향 소리가 이제 정확하게 되지도 않지만 이상한 소리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노래 부르다가 이제 다시 이제 노래가 끝나면 원래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뮤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인서트를 해버리면은 뭐 콘솔에서 바로 리버브에서 바이패스를 할 것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해도 소리가 이상하겠지만 그래서 그 인서트로 리버브는 인서트를 통해서 그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예, 16번입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답은 이제 그 3번인데, 예, 댐핑 개수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스피커 이제 울릴 때 이게 바로 그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거에 바로 탁탁 잡아주는 거예요. 소리를 딱딱 잡아줘서 밀리지 않고, 스피커 진동이 밀리지 않고 딱딱 멈춰가지고 정확한 소리를 내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보낼 때 이게 그러니까 소리가 밀려버리면은 소리도 울림이 생겨가지고 명료도가 떨어지는데, 소리를 낼 때 딱딱딱 떨어지게 되면 소리도 그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되면 명료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댐핑 개수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노래나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틀려요. 클래식 같은 경우는 울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댐핑 개수가 그렇게 다 딱딱 잡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댄스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드럼이나 이런 것들은 댐핑 이렇게 딱딱딱 끊어줘야지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댐핑 개수가 이제 좋은 거 필요한 거고,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약간 울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게 딱딱 멈출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찌됐건 정답은 이제 16번의 정답은 3번, 그 소리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거에 가까운 것은 이제 댐핑 개수가 되게 됩니다. 예, 이제 17번입니다. 잘 나오나? 17번. 17번은 사실 다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1번은 안 쓰죠. 여기서 차음판 경우는 그 드럼 부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이크와 마이크 사이에 이제 판을 해서 막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레코딩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차음판을 사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이브상에서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제가 레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소리에 간섭이 생겨서 소리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마이크와 마이크 사이에 이제 차음판을 설치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일반적인 공연 시에는 그 미관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1번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2번과 3번과 4번은 예, 주로 씁니다. 뭐 드럼 같은 경우에 이제 드럼이나 이제 하이햇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킥 소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럼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쓰다 보니까 마이크 간으로 소리가 많이 넘어옵니다. 그거에 대한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리만 뽑기 위해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를 적습니다.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쓸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공연 때 절대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갑자기 18번입니다. 18번 보면은 처음에 보다가 메인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메인 스피커에 전원이 어딨어? 그래서 뭐야 했더니만 역시 보기에는 없더라고요. 보기에는 없기 때문에 생각을 했고요. 18번 같은 경우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다른 순서는 다 떠나서 그래요. 그 음향 전기를 킬 때 파워 앰프만 안 켜지면 돼요. 그러니까 파워드 스피커라면은 파워드 스피커, 앰프라고 그러면은 앰프가 켜지면 바로 스피커로 전동이 되는 거니까 스피커는 이제 온오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워 앰프만 맨 마지막에 키면 돼요. 예. 그러면 정답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3번이죠. 라가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뒤집어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연결된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파워 앰프가 가장 마지막에 있으면은 됩니다. 이건 기본이죠. 파워 앰프를 먼저 키면은 다른 거를 킬 때마다 있는 다른 장비를 킬 때마다 생기는 그 충격이 그대로 파워 앰프로 가면서 스피커에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 앰프만 맨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19번입니다. 직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이거 저는 너무 당연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직류랑 교류랑 차이점을 구분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제 유튜브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으면서 그 가장 그 악플까지는 아니고 가장 이제 악플이죠. 악플이 달리는 유일한 영상이 제 영상 중에 직류랑 교류 영상이 있어요. 음향에서는 이제 그 초급자들한테는 직류 교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얘기했는데 되게 설명 못한다고 막 그 구사해 듣고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설명을 기본적으로 했는데 교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류에 비해서 교류가 발전한 거는 그 변압기를 통해서 쉽게 그 전압을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직류가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발전한 겁니다. 교류는 가정용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이 그냥 꽂을 수 있는 게 교류고, 직류는 건전지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건전지가 이제 직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이 안 바뀌는 거죠. 교류는 상이 바뀌는데 직류는 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게 직류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이 그래서 3번인 거죠. 상이 안 바뀐다. 변화가 없는 전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절반이야. 절반이죠. 20번. 이것도 정말 쉽다. 정말 쉬운 겁니다. 아크로벳 리더를 쓰신 분들이라면 이건 당연하게 그냥 다른 거 프로그램 안 썼다 하더라도 정답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크로벳 리더 같은 경우는 PDF 파일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그 한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파일을 보냈을 때 누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을 모르는 경우는 없겠죠. PDF 파일은 이제 문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이제 그 만든 파일인데 그 PDF 파일을 읽기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아크로벳 리더입니다. 그래서 제도 프로그램이랑 가장 거리가 먼 거죠. 이거는 뭐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 한글 뷰처럼 그 문서를 읽기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편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이 정답은 이제 21번입니다.
음향 시스템의 입력기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저도 약간 헷갈렸던 건데 결론으로 따지면은 예, 정답은 4번입니다. 하이 임피던스 3번 하이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보통 언밸런스 케이블이기 때문에 1번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잡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음향을 배운 환경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음향이 이게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 전문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말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향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냥 전수의 도제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팬텀 파워 같은 경우에 제가 4번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팬텀 파워로 인해서 뭐랄까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팬텀 파워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저의 경험상 팬텀 파워로 장비에 이상이 있어서 노이즈가 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이제 팬텀 파워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굳이 팬텀 파워를 넣지 않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굳이 넣을 필요 없다. 굳이 불필요한 걸 넣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비가 그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예, 정답이 이제 4번이 맞습니다. 팬텀 파워는 노이즈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너무 이제 관리를 안 된 장비인 경우에 4번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21번의 정답은 이제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그 팬텀 파워랑 노이즈랑은 예,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답이죠. 예. 팬텀 파워 넣었다고 노이즈가 생기면 팬텀 파워를 쓰면 안 되죠. 예, 당연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제 경험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이제 4번입니다. 예, 22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거는 맞고요. 에일리어싱 같은 경우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윷놀이 할 때 도였는데 백도 하니까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뭐 그런 개념이에요. 가청 영역보다 주파수가 높은 경우 이게 정답이 이제 뒤바뀐 건데 가청 주파수가 소리가 높게 됐을 때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더 낮은 음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에일리어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낮은 주파수였을 때 높은 주파수로 인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건데 반대입니다. 높은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로 인식을 하는 거를 에일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무대음향 2에는 없습니다. 무대음향 3에 보시면은 무대음향 3 책이 있으시면은 거기 페이지 116페이지에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23번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세미나를 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웨이브 파일이랑 mp3 파일에 대한 음질 비교 이런 게 있는데 저 때는 mp3가 생길 때여서 그런지도 모르고 제가 그런 전자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웨이브 파일이 40메가 정도 50메가 정도 된다면은 mp3는 10분의 1로 줄인 거거든요. 샘플링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줄인 건데 mp3 만드는 과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구나. 뭐 그걸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23번 문제를 저희 애들이 물어봐가지고
웨이브 파일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웨이브 파일이 원음이라고 생각합시다. CD가 이제 웨이브로 되어 있다고 웨이브로 되어 있는데, 웨이브 파일이 한 4, 50메가 정도 돼요. 그래서 CD 한 장이, CD 한 장 용량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750메가 뭐 만드는 회사마다 800메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CD 한 장의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뭐 CD를 사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20곡 이상 안 들어갑니다. MP3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뭐 많으면 18곡, 적으면 막 13, 14곡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일 하나, 웨이브 파일 하나가 한 4, 50메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뭐 이걸 따져보면 MP1, MP2 이렇게 했는데 MP3가 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압축을 하고 그 원음에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웨이브 파일이면 그 MP3 파일은 그 뼈만 있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MP3 파일인 거죠. 그 골격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의 귀가 이제 마스킹 효과로 뼈대만 있는 거를 그 약간 번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이 소리가 같이 있는 걸로 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음질이 손상이 되긴 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냥 듣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듣는 효과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MP3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말하기, 이거 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어찌됐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는 MP3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책에 보면 다 있는 거니까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 24번입니다. 배터리돈이 별로 없어져요. 벌써 50분이네.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배터리도 별로 없고. 24번 같은 경우에 양이효과, 도플러효과, 하스효과 같은 경우는 시간차에 관련된 게 맞고요. 양이효과, 양귀의 거리에 따른 이제 시간차, 그런 현상들에 비해서 칵테일 효과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막 이야기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차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24번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같은 경우도 오디오 레벨이 나머지 다른 거는 컴프레서나 파워 앰프나 미싱 콘솔의 보조 출력,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XLR이나 그 TRS 같은 출력이 가능한데, 콘덴서 마이크의 출력 단자는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XLR일 수가 있는데 기기가 틀린 거죠. 컴프레서, 파워 앰프, 믹싱 콘솔은 이제 220V를 받아서 하는 어떤 기계에서 나오는 출력이라면은 콘덴서 마이크의 출력은 이제 세 가지의 장비랑은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커넥터는 XLR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그 세 가지 종류랑은 오디오 레벨의 종류가 약간 틀리죠. 출력 자체가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번에 제 세미나 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디지털 장비 연결했을 때 하나가 48이고 하나가 40, 그 샘플레이트가 하나가 48이고 하나가 44인 경우에는 소리가 이상하게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동기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뭐 컴퓨터 사양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샘플레이트를 일단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약간 뭐 적어도 일단 작동은 되는데 샘플레이트가 안 맞으면 아예 작동 자체가 작동이 아니라 이제 그 소리가 그 기본적인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가장 이 부분은, 이거는 뭐냐면은 정답은 4번인데 그 음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4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동기화가 돼야지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 그 나머지 것들은 선택 사항인 거죠. 예. 이제 27번입니다. 27번은 저 사실은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게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별 생각 안 하고 15개니까 이제 15 3번 3번 같은 경우처럼 이제 했을 때 이제 15밴드고 4번은 이제 31밴드거든요. 당연히 이제 15개가 15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간격이 이건 저 책 표시라네. 이게 있는 책이 있는데 책이 없구나. 나 딴 데 봤구나. 이거 같은 경우가 그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건 3분의 2건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였다면은 일정하게 15개가 있었으면은 정답은 3번이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로그로 하는 예. 이게 뭐 배음마 이런 건데 이거는 제가 약간 좀 복잡한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보니까 일단 3번은 아니었어요. 3번은 그 간격이 일정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정답은 이제 2번은 로그로 인해서 이게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설명하기 좀 저도 설명하기가 좀 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정답이 이제 2번입니다. 로그로 인해서 되는 거 이건 예 되는 겁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설명하려니까 좀 힘드네 이건.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잘 안 봐서 요건 살짝 넘어갈게요. 28번. 제가 저번에도 그 기출문제 얘기했을 때 플레저나 DS나 하모나이저나 익사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소리 음향에 대한 효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28번 정답은 3번이고요. 예. 그 효과기는 3번이고 플레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연된 소리로 이제 독특한 소리를 내는 거, 뭐 DSO 같은 경우는 위상반전으로 특정한 소리를 제거하는 기능이고 하모나이저 같은 경우는 음정 약간 보정하는 뭐 그런 기능인데 이런 것처럼 그 음향 기기에 대해서 효과 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레코딩 쪽에서 주로 쓰지 라이브에서는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저 사실은 제가 잘 안 쓰는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음향 효과 기능이 있는 그 프로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도 꼭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건 28번 정답은 3번이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그 관객이 들어가게 되면 관객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름이랑 겨울이랑 소리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음향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튜닝을 하게 되면 그 소리를 절대 바꾸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엔지니어가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기본 소리라도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이니까. 근데 엔지니어가 있는 이유는 날씨에 따라서 온도랑 습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여름에 있는 옷이랑 겨울에 있는 옷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흡음 문제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맨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그 객석에 사람이 꽉 차더라도 피부나 이런 쪽으로 반사하거나 옷이 얇은데 겨울 같은 경우는 쉐타나 이제 파카를 많이 입게 되면은 그게 흡음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여기 이에 있는 것처럼 잔향도 감소되고 소리도 여러 가지가 흡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엔지니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소리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향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리허설 때 관객이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너무 디테일하게 듣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해가지고
굉장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하죠. 관객 들어오면 다 망가질 텐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소리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관객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그걸 보상을 해서 이 정도를 맞춰줄 텐데 리허설 할 때 소리를 완벽하게 딱 맞추려고 하는 그 지휘자들이 있어요. 음악만 했지 음향 관련된 거를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리허설 때 딱 그 소리를 맞춰달래. 그 다음에 공연할 때도 딱 그 소리로 내달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들어왔을 때랑 사람이 나갔을 때랑 리허설 할 때랑 본 공연이랑 그 날씨에 따라서 입는 옷에 따라서 소리가 바뀝니다. 그걸 감안해서 엔지니어는 소리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리허설 때 잡았던 소리를 본 공연 때 맞춰서 해야죠. 예. 어찌됐건 이게 흡음이 되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 플로트 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시간에는 약간 그 에코인데 어쨌건 그런 것들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흡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9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30번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날로그 콘솔을 먼저 익혀야 된다고. 이 30번 문제가. 여기서 이제 가나만 일단 먼저 볼게요. PFL 같은 경우랑 그 AFL 이야기를 제가 했나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했는데 PFL 같은 경우는 페이더 전솔입니다. 그러니까 AFL이 있었다 그러면은 페이더 다음에 AFL이 어쩌고 가는 게 맞는데 PFL이라고 한다면 페이더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보기에서 가가 나보다 앞으로 갔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닌 것들을 제외해야 되겠죠. 또 어사인에 대해서 이제 그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던데 어사인 같은 경우는 그룹 선택한다. 저희는 그룹 어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룹 1, 2번, 3, 4번 마스터 뭐 그룹이라 해가지고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룹 설정하는 거 온오프 버튼 그걸 어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라버는 가장 뒤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그 어사인이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장비 써보셨으면 바로 아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가 앞으로 가야 돼요. 둘 다 나가 앞으로 가긴 하네. 문제는 다죠. 근데 이거는 써보셨으면은 1번이 정답입니다. 예. 순서가 나가 다라. 예. 이거는 기회가 되신다면 아날로그 콘솔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흐르는지. 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31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31번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를 보시면 공연 중이라고 했잖아요. 공연 중에는 뭘 바꾸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무대 쪽에서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가 있는 곳에서 바꿀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죠. 그거는 이제 3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연 중에는 3번으로 소리를 조정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소리를 정확하게 맞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3번이 사실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1, 2, 4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를 이제 이거는 공연 말고 기본적으로 소리를 잡을 때 EQ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나 지향성이나 스피커 위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리가 가장 안정적인 소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을 가야 되는 겁니다. 32번 갈게요. 그림에서 1, 2, 3, 4번 다 있습니다. 하지만 컴프레스의 고유한 기능, 컴프레스 딱 나오잖아요. 트레시홀더로 기준값 잡고 어택, 릴리즈, 레시오 있고 다 있잖아요. 아웃게인은 모든 장비에 다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도 있고 콘솔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기 때문에 특정된 볼륨을 이제 키우는 거니까 4번도 쉽죠.
예. 그 32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33번 예.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33번.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거는 저희 동아리들한테 몇 번 얘기했던 건데 마이크 중에 이제 앞전 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자주 얘기를 해요. 그 뭐지? 자주 얘기했는데 물론 책에도 있어요. 이거는 그 무대음향 2 그 페이지 14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예, 나오는 건데 그 어찌됐건 마이크도 이제 뭐 콘덴서형, 뭐 다이나믹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앞전 방식 마이크가 있어요. 예. 그 방식이 있는 거죠. 이거는 스피커에 관한 거였을 거여서 스피커의 앞전 방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나오면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 보시면 되는 거고요. 34번 같은 경우에 요거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풀었냐면은 1kg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하는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3번 보기는 알았어요. 근데 등천강국수를 보셨으면은 그 1kg보다 이후에 주파수 올라갔을 때 좀 더 내려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 포인트가 이제 4kHz인데 그 포인트가 1kg보다 예민하다는 거를 등천강국수를 보셨던 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실 거예요. 대신 1kg를 기준으로 그 구분을 해놨죠.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그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페이지 책을 봤을 때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kg에서 5kHz가 가장 예민하다. 근데 그중 책에서도 1kg에서 5kHz가 가장 예민하다. 근데 그 중에서 4kg가 제일 예민하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책을 사실 저희가 달달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1kg가 나왔기 때문에 1kg대가 예민한 건 맞아요. 가장 예민하다고도 또 책에 써 있어요. 1kg에서 5kHz가. 그렇게 따지면은 1kg에서 5kg 가장 예민하니까 당연히 1kg가 포함되는 거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4kg가 또 제일 예민하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죠. 정답은 1번이죠. 예, 1kg가 아니라 4kg가 예민한데 이거 예민하죠. 예, 여기 정답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정답은 1번이고요. 사실 2, 3, 4 반대로 따지면 2, 3, 4번을 그 등천강국선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2, 3, 4번이 정답인 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등천강국선 보시면 1kg 다음에 약간 더 예민한 부분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신다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35번을 보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이거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임피던스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임피던스는 장비 간의 임피던스는 같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어떤 게 1.5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린 건데 그냥 임피던스는 임피던스 서로 간의 임피던스가 같아야지 가장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물론 뭐 출력이 더 좋고 낮은 걸 떠나서 임피던스가 같을 때 가장 효율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번은 이제 2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린 거죠. 예. 예, 36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1번 단테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예, 유명하고 4번 AES50 같은 경우는 X31을 쓰신 분들은 친숙한 부분이죠. 1번과 4번은 아닐 거예요. 단테랑 기본적으로 좀만 관심 있으면 1번과 4번은 아니고 2번과 3번인데 그 3번 같은 경우는 이더넷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쓰신 분들이 별로, 그러니까 3급을 시험 보신 분들은 약간 잘 못 보셨던 부분인데, ADAT는 옵티컬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공부를 했으면은, 이번이 옵티컬 단자, ADAT 같은 경우에 옵티컬 단자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2번과 3번을 고민하는 경우는 있어도 좀만 더 공부했으면 2번이 정답인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ADAT는 옵티컬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1번이나 4번 했으면은 그 4번 선택하셨던 분은 예, 음향 공부를 예, 더 하셔야 돼요. 예. 단테나 AS50은 알고 있을 정도의 음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37번 같은 경우는요. 이 터미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저도 제일 안 쓰던 건데, 터미네이터가 뭐냐면은 단자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단자를 이제 안 쓸 때 이게 안 쓰고 아니면 뭐 그 뭘 안 묻을 때 막아주는 거예요. 핸드폰 보시면은 요즘은 이제 그 3.5 단자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 3.5 단자인데 잘 안 쓰는 경우 있을 때는 뭐 옛날에 뭐 그 파는 거 있잖아요. 그 3.5 단자 막아주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7번 같은 경우에 정답이 2번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 3, 4번이 약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워드 클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굳이 그걸 막는 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기능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워드 클락에 대한 이렇게 따지면은 그 음향 같은 경우도 안 쓰는 채널은 다 막아놔야죠. 안 쓰는 뭐 공부 같은 거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인 겁니다. 2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38번입니다. 이거는 그 앰프가 패러라임 모드랑 스테레오 모드랑 이제 브릿지 모드가 있는데, 스펙을 보시면 기본적인 모드에서 브릿지 모드는 그 임피던스가 기본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요. 그 2배 정도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브릿지 모드를 만드는 방식이, 브릿지 모드를 하게 되면은 예, 브릿지 모드를 하게 되면은 그 원래 이제 앰프를 보면은 투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앰프가 한 앰프에 2개의 앰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제 4채널 앰프 같은 경우는 4개가 있는 거고, 어찌됐건 앰프가 그 AB가 있어가지고 총 이제 2개의 채널의 그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출력을 높이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아마 38번이랑 40번이랑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게 같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앰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좋은 앰프 같은 경우는 2호, 그 임피던스가 2옴까지 되거든요. 2옴일 때, 그러니까 8옴일 때 출력이 1000이면은 그 4옴일 때 500으로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니지. 옴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저항이 이제 맞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임피던스가 반으로 줄면서 출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그 아시겠죠? 250에 뭐 임피던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저항이잖아요. 내가 100kg의 사람을 미는 거랑 50kg의 사람을 미는 거랑 그 힘이 틀려지는 거죠. 100kg의 사람을 밀었을 때 1m를 밀 수 있다면은 50kg의 사람은 물론 뭐 더 밀 수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2m를 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더 하는 건데,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릿지 모드를 했을 때 이게 그 40번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서 출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그
8옴일 때 양쪽에 8옴일 때 300씩 낸다고 쳤을 때 4옴이 되게 되면은 600씩 되지 않습니까? 600자의 출력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거를 직렬로 연결해 가지고 옴수가 4옴 4옴이 직렬이 되면 다시 8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출력이 300을 600 했는데 600으로 해서 증폭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두 개를 합치게 되면서 출력이 이론적으로는 4배가 오르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약 3배 정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옴 4옴이 다시 직렬로 그 임피던스가 되게 되면서 8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 모드를 하게 되면 기본 그 패럴렐 모드보다 그 한 단계 더 그 임피던스가 직렬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앰프가 2옴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브릿지 모드는 4옴부터 가능한 거죠. 그런데 2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앰프가 나가버려요. 출력을 임피던스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앰프 같은 경우는 2옴이 최대로 낮은데 브릿지 모드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2옴이 최대로 낮은데 그거를 직렬 연결하기 때문에 무조건 4옴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8번 같은 경우는 최소가 2옴이 아니라 최소가 4옴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페이지 139페이지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38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40번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40번 같은 경우가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가는 거죠. 브릿지 모드를 했을 때는 직렬로 연결해 가지고 임피던스가 2배가 늘어나고 출력이 총 4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3배 정도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9번 문제고 이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인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옛날에 오페라를 할 때 저희가 1번 마이크를 쓴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오페라 할 때 3번을 쓸 수도 있고 4번을 쓸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냥 좀 아쉬웠던 거는 2번 마이크가 약간 그 지향성 마이크인데 좀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길었으면 더욱더 초지향성 마이크 느낌이 나서 덜 헷갈렸을 것 같아요. 1번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티나지 않게 이제 무대 바닥에 놓고 쓰는 마이크인데 좀 성능이 좋은 마이크로 해서 쓴 적은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 진동에 좀 영향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판을 깔고 쓰기도 했지만 잘 안 쓰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1번보다는 2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옛날에 이거는 제가 백설공주 사랑하는 난장인가? 그 연극이 있었는데 거기서 핀 마이크를 쓰기 전에 그 샷건이라고 얘기하는 초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뮤지컬이 아니라 오페라 연극 같은 경우에는 초지향성 마이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약간 부족한 경우에 초지향성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공연하는 경우가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 공연장도 정말 마이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2번 같은 마이크로 그 행사를 진행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한두 번 정도는 한두 번 더 됐겠구나. 몇 번 정도. 한 4-5번 정도는 쓴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인데 아쉬운 건 그림에서 마이크가 좀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뭐 이게 문제가 어저께 나와가지고 뭐 오늘 계속 이제 문제 이거 그 풀이를 한번 하려고 정리를 하긴 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어쨌건 최대한 빨리 하고 싶었어요. 빨리 해야지 그나마 최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게 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려놔야지 내년에는 안 하게 되죠. 진짜 수험생도 아니고 계속 문제 푸니까
공부하는 건 좋은데 저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물론 시험 보신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죠. 어찌됐건 필기 2001년도 음양 3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정정기간이 있고 정정기간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 간으로 해서 점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합격률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합격자 수가 많이 늘었을 거고요. 그 인원이 이제 또 실기를 보겠죠. 이제 실기 준비를 잘 하시고, 예. 어찌됐건 자격증을 따시게 된다면 이제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좀 더 높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가 되고 음향 감독의 위치가 된다면은 좀 더 신경 쓰고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1급 자격증을 제 1급 자격증이 있는데 1급 자격증을 딴 다음에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이 뭐였냐면 1급 자격증을 제가 땄어요. 이제 자격증이 나왔는데 가장 그때 느꼈던 감정이 내가 모르는 게 아직도 너무 많은데 내가 1급에 자격이 될까? 왜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고 가끔 가다가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나 어떤 음향 전문가분들과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범접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음향에서 사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잘하는 게 아닌데 어찌됐건 3급에 합격하신다고 하더라도 축하드리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다. 음향은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진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이거는 이제 뭐 마무리 말이니까 안 들으셔도 되지만 안타까우면서도 별로 좋은 모습 중에 아닌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할 줄 안다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도태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개인적인 발전적인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그러니까 음향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모르니까 그냥 온 사람들이 내가 너 전문가니까 모르니까 아무 나한테 이제 뭐라고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일도 대충 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새로운 장비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발전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3급을 따도 2급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시고 시험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거 띵까띵까 노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